대동맥이 원래 쫀득쫀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담배 피고 고혈압 생기고 그냥 놔뒀다가 그런 게 이제 뭐 좁아지고 협착되고 막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제가 했던 분 중에서 배 아파 해갖고 어떤 60세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좀 진찰하더니 좀 이상하다. 일단 약 줄 테니까 계속 아프면 또 알아 그랬는데 돌아가셔서 쓰러져서 사망한 거야. 동맥류가 쪽쪽 갈라지면서 터진 거야.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도 좀 어렵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술과 담배 중독된 분들의 부검 사례 많으실 텐데요. 이 교수님은 만약에 술만 없었어도 이 세상에 내가 부검을 해야 될 케이스가 확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에서도 술, 담배 모두 서서히 죽음을 부르는 습관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유치한 질문입니다만은 둘 중에 정말 딱 한 가지만 포기해야 된다면, 물론 둘 다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어떤 걸 권하시겠는지. 근데 그러면 담배는 하루에 한 갑 피는 건가요? 예, 둘 다 뭐 너무 막 마늘 정도에? 극단으로 가지 않는 수준에서 술, 담배, 예를 들어 담배 하루에 한 갑 뭐 그 정도 피고, 술은 뭐 주에 한 3, 4회 정도. 3, 4회? 예. 3, 4회인데 얼마나 드시나요? 뭐 한 소주 한 2병 정도. 그럼 일단 술을 끊으시는 게 나아요. 아, 이 정도면 술을 끊는 게 나아요? 예. 아니면 예. 네. 많이는 아닌데 왜 집에서 이렇게 조금씩 와인, 잠들기 전에 와인이나 뭐 맥주나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해야 잠이 오는 그런 분들. 그러면 일단 담배부터 끊는 게 낫겠어요. 아, 그런 경우엔 차라리 네, 그러면. 네. 이게 비등비등하네요, 술, 담배. 비등비등합니다. 술은 저독성이에요. 근데 이제 술을 많이 먹다 보면 뇌세포도 줄고 간도 영향받고 심장도 영향받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를 망칠 건데, 담배도 지금 당장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만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뭘 먼저 끊어야 되냐? 둘 중에 좀 더 많이 하는 거를 먼저 끊는 게 중요하겠죠? 이 우문에 진짜 현답을 주셨습니다. 둘 중에 많이 하는 거. 뭐든 그냥 과하게 하고 있는 걸 먼저 좀 중단하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근데 술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끊냐? 회사에 끝나고 뭐 회식도 있고 그러는데 또 이걸 매일 드시는 건 사실 문제가 커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도록, 그러면 좀 나중에라도 끊자, 이 말씀드린 거예요. 네. 수많은 죽음을 마주하셨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끝까지 후회하는 공통점이 정말 이게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혹시 느끼신 게 있으세요? 저는 뭐 유서도 그렇고 예. 돌아가신 분들의 이런 것도 보고 그러면 되게 마지막에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그 교류가 없었던 거를 좀 많이 후회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지나친 음주를 후회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유서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아들을 어렸을 때 때려서 아들 미안해. 엄마도 그때 너무 젊고 철이 없어서 우리 아들을 많이 때렸다. 뭐 이렇게 쓴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이 직업을 함으로써 지금 장기별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 이런 것들도 나중에 또 책으로 쓰고 싶거든요. 후회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또 읽고 보고 이런 게 있어서 나중에 또 하와이 대주택에 초대해 주시면 그럼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나 굉장히 분량으로 보면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낭 부분이 있었어요. 담낭이요? 제가 올 봄에 담낭을 떼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담낭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담낭이 사실 10년 넘게 이 용종증이라고 해가지고, 용종이 있었구나. 잘 제거하셨습니다. 예, 막 20, 30개 다발로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모양이 안 좋진 않다 보니까 계속 추적 관찰로 해서 10년 넘게 건강검진하면서 쭉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10mm가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떼냈는데, 떼내고 나서 암인지 아닌지 검사하잖아요. 조직 검사. 되게 두근두근 하셨겠네요. 예. 근데 다행히 그냥 콜레스테롤성 용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용종. 양성 질환이었으니까 큰 문제 없고, 다만 오랫동안 꾸준히 관찰하신 건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예. 제 책이 쓴 이유도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사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술, 담배는 뭐 당연히 이걸 절제하고 금연 그리고 절주. 그래서 뭐 완전히 끊으라는 소리는 안 하고 자기가 이제 뭐 약간 문제가 있으면 하는 거고, 제가 또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 대표님처럼 몸에 혹시 어떤 질환이 있으면 그걸 꾸준히 관찰하고 지켜보고 함께 가는 건데, 마침 또 잘 제거해야겠다고 의사가 얘기하셨을 테니까 그때 제거한 거니까 너무 훌륭하고, 대신 이제 조금 불편한 게 이제 앞으로는 약간 식사할 때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게 약간 있어서, 근데 오히려 그게 더 건강을 만들어 주실 것 같아서 뭐 괜찮네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디 안 좋다 하면 네이버로 검색 많이 해보실 거예요. 네. 어떤 증상 막 그렇게 걱정하면서 막 병원 가기 전에 막 찾아보고 이게 그 증상인가, 내가 혹시 그거 아닌가, 특히 암과 관련돼서 막 암의 무슨 초기 증상 막 이렇게 해서 검색 많이 해보시는데 장기별로 정말 이렇게 그림까지 해서 이렇게 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진짜 저도 많이 속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부검 감정서에 쓰이는 그림이 있고 거기에 따라 장기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를 한 다음에 그 장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기술을 했는데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법의학자가 살인만 보는 거 아닌가, 그런데 대부분 사실은 병적 질환이 많고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데 댓글 보면 저 의사 선생님 어떻게 외래에서 만날 수 있나요? 근데 저는 만나면 안 되는 의사잖아요. 근데 해설일 말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제가 이 장기별로 썼습니다. 담낭편도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썼지만 담낭을 그냥 놔뒀다가 담낭이 포슬린이라고 해서 딱딱하게 도자기처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검할 때 담낭이 딱딱해져갖고 도자기 마치 이렇게 컵처럼 돼 있는, 그러면 거의 관리를 안 하신 거거든요. 담낭이염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열뜨고 뭐 약간 황달기가 있고 몸이 진짜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걱정돼서 담낭을 쓰셨는데 도움이 됐다니까. 그럼요. 왜냐면 주변에 심지어 담도암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대 질환이나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왜 여기도 썼지만 담도암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특히 저기 낙동강변에 사셨던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민물고기를, 회를 많이 드셨던 분들 중에 민물고기에 의한 기생충 감염 때문에 담도암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가 특히 좀 많아요. 특히 경상도 이쪽에 그 민물고기, 빙어 막 이런 거. 지금은 이제 막 안전하게 그 양식장에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물고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써놨습니다. 좀처럼 안 다루는, 유튜브에도 별로 없는 소장, 대장도 저희가 좀 다뤘고 위도 좀 다뤘고요. 어떤 나이든 좀 드신 분이 원래 계속 속이 안 좋았는데 옛날 어르신분들은 건강검진보다는 그냥 뭐 의사를 찾아가기보다는 출근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십이지장 궤양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이지장이 좁아졌어요, 유착이 되면서.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 그냥 너무 시원하게 먹고 싶다. 왜 우리 많이 먹고 싶은 날 있잖아요. 군만두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왠지 그렇게 먹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드셨어요. 근데 이게 안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십이지장이 안 늘어서 사망할 수도 있나요? 사망할 수 있다는 거, 십이지장궤양이나 위궤양 같은 거 우리 우습게 알잖아요. 그냥 뭐, 일상의 질병이라고 그래서 뭐 광고 보면 속이 편한 뭐 이런 거 좀 먹고 뭐 이런 것만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 놔뒀다가 큰 병 돼갖고 저를 만나러 오신 거야. 12지장이면은 음식물이 가득 차서 위에서 그 다음 12지장으로 안 넘어가서 돌아가신 거죠? 십이지장이 막혀 있는 거야. 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맞냐 물어보시면 배 수술을 잘못하시거나 그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을 그냥 놔뒀다가 그런 게 이제 뭐 좁아지고 협착되고 막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약간 그런 이유로 사망했거든요. 제가 또 많이 보는 것 중에 그 젊었을 때 제가 왜 담배 피지 말라고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잘 조절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냐면 아인슈타인이 죽은 이유가 동맥류라는 것 때문에 죽었거든요. 복부에 대동맥이 있는데 이 대동맥이 원래 쫀득쫀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막 담배 피고 고혈압 생기고 특히 담배가 문제가 큰데요. 그러면 이게 동맥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서 논밭 가뭄 때 갈라진 것처럼 쪽쪽 갈라져요. 그러면서 터집니다. 은근 많이 봐요. 그래서 여기 혈관 파트에서도 동맥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사망 원인도 그거고요. 제가 했던 분 중에서 배 아파 해갖고 어떤 60세, 요즘에 60세면 노인도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너무 젊으신 분이잖아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좀 진찰하더니 좀 이상하다. 일단 약 줄 테니까 계속 아프면 또 알아 그랬는데 그 돌아가셔서 쓰러져서 사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약 줬는데 죽었다 이래갖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제가 부검을 해봤더니 동맥류가 쪽쪽 갈라지면서 터진 거야.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왜 생겼냐? 술, 담배, 혈압, 좀처럼 조절되지 않는 혈당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도 원래 멋지게 사신 분이었어요. 공무원 오랫동안 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하와이 대저택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년에 조금 더 우리가 잘 활동하고 조금 더 자기가 어떤 이 꿈을 펼치는 나이가 와야 되는 건데 건강 때문에 이걸 잃는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교수님 모시게 되면 한번 여쭤봐야지 생각하긴 했었는데 사고의 경우에는요 네. 굉장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많이 손상된 시신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검 이제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물리적으로 너무 많이 손상되거나 막. 예를 들면 뭐 크게 훼손되다든지 공사장 같은 데서 아, 네네. 그렇게 되면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이 사고에서 혹시 다른 요인이 없었는지, 예를 들면 술을 아, 먹었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이분의 이거 말고도 혹시 먼저 심장이 안 좋아서 쓰러지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 원인 때문에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돌아가신 다음에 형태가 시신이 많이 훼손되면 요거를 복원해 주시는 장례 지도사분들이 계세요. 아, 장의사라고 하는 분들이 이걸 해주신 분도 있는데 저희도 그래도 좀 복원을 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부검하느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서 여성분인데 20대예요. 근데 친구들이랑 회식을 했어요. 이제 안녕 한 다음에 택시에 태워서 그래서 집 앞까지 갔어요. 근데 이분이 집 앞에 근처에 내려서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서 잠이 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딱 잠 들었는데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차가 하니까 당연히 이 깜깜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엎어진 거예요. 차가 밟고 갔는데 차는 뭐지? 안전턱이 있나? 그리고 두 번째 차가 밟고 지나가다가 이상하니까 두 번째 차가 내려가고 딱 보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이분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첫 번째 차는 왜 그냥 갔냐? 그리고 저한테 부검한 거는 왜 첫 번째 차냐, 두 번째 차냐, 죽은 원인이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첫 번째 차량과 두 번째 차량의 바퀴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 반응이란 게 있는지, 그러니까 생활 반응이란 건 살아 있었는지 안 살아 있었는지.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차량이 이미 사망했으면 두 번째 차량은 큰 죄가 네.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것 때문에 부검을 하게 됩니다. 부검으로 첫 번째 차냐, 두 번째 차냐까지도 알 수가 있군요. 그런 걸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신 분도 너무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로 지목돼서 수사받는 분들도 알았겠냐고, 또 깜깜하니까. 그런 게 조금 안타깝죠. 피해자, 가해자 모두. 그 요즘에 이제 건강식품, 영양제 이거 거의 습관처럼 이제 회사 가면 각 자리에 막 이렇게 쌓아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모든 종류, 오메가3, 멀티비타민, 철분, 루테인부터 시작해서 정말 세세하게 이렇게 막 드시는데 건강식품, 영양제를 이렇게 섭취하는 게 부검을 통해 보셨을 때 오히려 이런 잘못된 건강 습관이 뭔가 몸에 해를 주는 경우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고요. 그냥 건강에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술, 담배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의사 자주 만나고 수면 충분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하고 식습관을 건강히 체중을 좀 줄이자. 요 6가지인데 예, 그 6가지에는 건강기능식품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의사 선생님이 이것만 믿어라 하는 선생님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식품으로 뭐 어쩌면 건강에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고 약간만 해야지, 이거를 과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기름기가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름기를 과량으로 복용하면 설사 같은 게 있을 네. 수 있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과도하게 그런 류의 건강기능식품을,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과도한 기능식품을 믿고 그러다가 실제로 굉장히 뭐 수분량이 빠져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아, 탈수 증상이 심해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특정 기능식품을 예. 지나치게 믿는 건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이것만 믿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뭐 스케줄도 엄청나게 바쁘시고 그 와중에 또 수영으로 운동도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이렇게 죽음을 마주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정신적으로 스스로에게 다잡으려 해주는 말이나 교수님 스스로 이렇게 되새기는 어떤 말이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주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늘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잠깐 살다 가는데 굉장히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슬프거나 힘들 때도 저는 나한테 주어진 게 많고, 왜냐면 부모님이 좋으신 부모님이었고,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아주 그 부모님들의 따뜻한 환경에서 자랐고, 또 힘들었지만 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런 거 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거나 아무리 낙담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뭐 인생 살면서 속된 말로 아주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저 자신도 뭔가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이
짧고 길지 않고 잠깐 살다 가는 거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축복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인생을 제가 축복하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모토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 그리고 즐겁게 살다 가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래 사람은 인간은 모두 다 죽고 언젠간 죽겠지만 일단 뭐 그거는 난 지금 바쁘고 나 지금 너무 이것 때문에 요즘에 이거 신경 써 뭐 특히나 젊을수록 죽음에 대해서 일단 지금 당장은 내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죽을 때쯤 어떤 걸 후회할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연 우리에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직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좀 무서웠다 그럴까? 죽음이 무섭고 너무나 죽음을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뭐 반응이죠. 그리고 회피하고 싶고 뭐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쉽게 죽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아주 작은 습관, 작은 사고로도 여기 많이 써놨지만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갖고 처음에 무서웠는데 이 직업을 꽤 오랫동안 가지다 보니까 약간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래도 뭐 우린 끝이 있고 저래도 끝이 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꽤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끝이 있으니까 더 소중한 거 아닌가. 저기 멀리 끝은 분명히 있는데 그 끝에 중간길이 너무나 아름답게 아름다운 꽃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혹시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손을 잡아주거나 따뜻한 눈길로 그를 응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긴 길, 끝이 분명히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도와주고 안아주고 또 그를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죽음을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한데 한 번쯤은 우리가 끝이 있구나 그 끝이 분명히 있으면 지금을 어떻게 살 건가 왜 사느냐 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람있고 소중하게 살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와이 대저택에서 항상 느끼는 게 댓글 읽어보면 사실은 이분들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가 보다. 자기의 다짐, 오늘 하루를 소중하고 열심히 네. 보내겠다는 다짐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먼 훗날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걸 도외시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는 사람보다는 지금 한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그게 정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또 죽음을 진심으로 오랫동안 생각한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허망하게 너무 쉽게 죽음에 이르는 예를 들면 아까 케이스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도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었는데 한 대 쳤는데 갑자기 그냥 죽음에 이르고 사실은 그분이 지병이 있긴 있었는데 때리면 안 맞았으면 안 죽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어떻게 한 대로 그냥 사람이 죽고 또 너무 과식해서 세상을 떠나고 이게 너무 그냥 갑자기 허망하게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걸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끝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네, 네.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괜찮은 삶을 위해서 저는 가끔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누우면서 오늘 하루도 참 괜찮았다. 오늘 하루도 네. 이만하면 너무 좋았고 또 내일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눈을 감고 잠에 드는데요. 대표님도 네. 아마 오늘 하루 뿌듯했다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하와이 대저택에 갔고 대표님도 뵙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하고 눈 감는 게 훨씬 좋은 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는 정말 괜찮았다. 이만하면 오늘 하루는 좋았다. 이게 쌓이면 마지막에 우리 모두 2주 이상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때 누웠을 때 주마등이 흐를 거야. 그때 이만하면 괜찮았다. 이만하면 괜찮은 삶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하루하루가 쌓여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만 작은 습관, 내가 뭐 고치거나 조금 더 좋아질 게 없을까라고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도 신체적인 면에서 오늘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온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 저자이신 유성우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단순히 부검에 관한 책도 아니고 우리 신체 구조에 관한 책도 아니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쉽게 굉장히 써주셨는데 이걸 읽으면서
사람은 정시에 죽는 게 아니라 불시에 죽으니까 예, 그 부분을 더 느꼈고요. 그렇다면 진짜 불시라면 진짜 당장 알 수 없는 거니까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책에서는 이제 죽음에 관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딱 덮고 내 일상을 보면 갑자기 이제 좀 감사하게 되는 것들도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예, 많은 걸 좀 느끼게 해 주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제가 나눈 얘기는 사실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책에 굉장히 빙산의 일각 정도에 불과한 내용을 말씀을 나눴고요. 이 책에는 교수님께서 직접 그림까지 이렇게 쫙 해가지고 굉장히 이해되기 쉽도록 친절하게 써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대화를 듣고 좀 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